중간 과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사람이 바뀌려고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성이 높다고 해서 우월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사회성 낮은 사람보다 더 친해지고 싶죠. 하지만 그건 마치 키와 같은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키의 차이로 인간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저는 되게 사회성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회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처음부터 높았던 사람보다도 엄청 낮다가 높아진 사람의 얘기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되게 찐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편하게 찍고 있잖아요. 낯가림 같은 것도 사실상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성 말고도 모든 능력들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잣들을 동시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술과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이제 의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 항문을 열심히 갈고 닦은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수술 경험이나 사람을 마주해본 경험이 없어요. 반면에 되게 사람들에게 진료를 많이 해봤지만 공부를 딱히 해본 적이 없는 의사가 있어요. 이 둘 다 완전한 의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공부만 한 사람은 기술만 있는 거고 진료만 해본 사람은 경험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 그게 진정으로 숙달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사회성이 높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실천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발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회성을 기르려는 목적 자체가 결국에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건데 사람은 이론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 자신의 내면화시키는 과정까지를 거쳐야 사회성이 높아진다 혹은 어떤 기술에 숙달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회성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좋은 말들을 해주고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겐 공감을 해주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건데 그런 것보다 더 좋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독서예요. 되게 유명한 걸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게 있겠죠? 이 책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다양한 소설책들도 추천드려요.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나누는 소설 같은 것도 인간관계를 배우기에 혹은 사회성을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 특히 사회성이 높은 인물이 나오는 소설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엔 책과 막 유튜브 같은 데 영상에서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가장 큰 원칙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몇 % 이상 듣는다 혹은 어떤 제스처를 반복 반응해 준다 이런 식의 몇몇 행동들을 기록해 둔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겪을 겁니다. 중간 과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사람이 바뀌려고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친한 친구들에게부터 그 사회성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회성이 같이 높아지고 싶은 친구 하나를 정해가지고 둘 다 최대한 존중하고 아끼는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편한 친구 아무에게나 최선을 다해서 사회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감정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친구한테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특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회성 레벨이 올라가고 난 뒤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한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같아요. 만약 저한테 누가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고 하면 저는 못 뛸 거거든요. 하지만 3km, 5km, 10km, 15km, 42km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나간다면 저도 당연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장 쉽고 편한 대상에게 먼저 그 능력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경험과 지식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과정.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말 어색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모임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색한 자리가 처음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10번 가고 20번 가고 이러다 보면 편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당연한 건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자리에 가는 게, 어색한 자리에 가는 게 당연해져요. 그러면 긴장하진 않아요. 불편한 건 계속 불편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인간 군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속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거나 아니면 대학생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자기랑 관련된 무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점점 그 무리 바깥에 먼 곳까지 영역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건데, 이때는 두 가지 얻는 게 생기거든요. 첫째로는 차이를 다양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사회성 낮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문제를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야. 세상에는 샤워를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4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서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다양성의 영역으로 감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장점은 나보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점점 더 쉬워져요. 교사랑 반면교사를 둘 다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기술과 경험을 둘 다 채워나가면서 숙달된 사회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회성이 높아지시길 원한다면 꼭 그럴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